여러분, 오늘은 잠시 뉴스에서 멀어진 듯하지만 우리 사회의 자유와 직결된 매우 위중한 사안인 특정 집단, 명예훼손 및 모욕죄 법안의 현재 진행 상황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냉철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이 법안이 과연 지금 국회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도대체 이런 위험한 법안을 만들려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의구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토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중요한 목소리를 널리 퍼뜨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라는 벽에 가로막혀 사실상 심사 중이라는 이름으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2025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양분남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헌법 개정안은 발의 직후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거센 비판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최혁진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이 인종이나 차별 방지라는 더 광범위한 명분을 내세워 추가적인 입법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법안의 파급력이 워낙 크고 위헌적 요소에 대한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 내부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위험천만한 법안이 발의된 것일까요? 혐오와 차별을 막겠다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는 실상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을 향한 비판마저 모욕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버린다면 국민들은 혹시나 처벌받을까 두려워 정부의 정책이나 특정 세력의 잘못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아 권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입막음용 도구를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위험한 법안들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한번 좌절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이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상정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우기처럼 조금씩 조항을 바꾸거나 이름을 살짝 바꿔가며 끈질기게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이죠. 이는 입법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성과 쌓기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 목소리가 넘쳐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반복해서 올리는 행태는 국민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입법 실적이나 정치적 도구 확보가 훨씬 중요하다는 오만한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현재 분위기는 한마디로 눈치보기입니다. 여론이 들끓을 때는 잠시 논의를 중단하고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법률 하나를 만드는 문제를 넘어 수사기관이 특정 집단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언제든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함부로 본회의에 올리기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폐기되거나 철회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안건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안이 가진 무서운 독소 조항인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의 배제라는 핵심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심지어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집단에 대해서도 국가 수사기관이 독단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순간 수사기관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휘두르는 권력의 도구가 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나 정치적 집단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이 법이 기소용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입법권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최근의 입법 현황을 보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 없이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사태를 수습하려는 법 만능주의가 팽배합니다. 이런 식의 졸속 입법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위헌적 소지까지 안고 있습니다. 법이 혐오를 멈출 수 있는 마법의 열쇠는 아닙니다. 사회적 갈등은 처벌보다는 대화와 이해,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영역입니다. 정치권이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법을 도구화하는 것은 법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법안이 뉴스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용히 잠복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국회는 여론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을 수정하거나 살짝 이름을 바꿔 다시 상정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진행 상황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비판이 그만큼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관심해지는 순간 이 법안은 언제든 다시 힘을 얻어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의 정체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입니다.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이 법이 가진 위헌적 요소와 무분별한 입법이 가져올 참혹한 결과에 대해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법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이 위험한 법안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폐기를 선언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새로운 법안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입법 행태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잠시 조용해졌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는 영상을 계속해서 제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자유가 법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이지 않도록 항상 깨어 계셔야 합니다. 이 법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전달해드린 이 냉정한 현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과도 이 심각한 사안을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만이 우리가 가진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예리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